천천히 복습을 좀 하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는 계속 코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코드는 코드 폼을 기억을 해서 그냥 그걸 외워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그 코드라는 게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 원리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원리라는 것은 결국은 간단한 거지요. 코드라는 것의 이름을 바꿔보면 화음, 하모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 화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음정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음정이 어떠한 관계적인 거리가 있고, 그 거리에 따라서 그 이름들 또 색감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화음은 메이저였습니다. 그 메이저의 구성음은 첫 번째 음정, 첫 번째로부터 두 음정 떨어진 3도 음정,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두 음정 떨어진 5도 음정, 그래서 1도, 3도, 5도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그냥 1도, 3도, 5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은 사실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간격에 대해서 인터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음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을 때 1도를 기준으로 해서 장삼도, 완전 5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장삼도가 뭔지, 완전 5도가 뭔지 아직까지 우리한테 명확히 다가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기타를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생각을 기타 지판에서 생각을 하자라고 해서 제가 5가지의 모양을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 1도, 3도, 5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한번 움직여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C코드 한번 잡아볼게요. 다시 한번 기본적인 것들을 외워서 얘기 한번 하시고, 그리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코드의 베이스는 5번 줄이죠. 5번 줄부터 도수를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도, 3도, 5도, 1도, 3도다. 이제는 이거는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구구단을 외워야 곱셈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코드 이론이라는 것을 알려면 먼저 이거는 거의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 코드는 D 코드입니다. D 코드는 베이스가 4번 줄부터 1, 5, 1, 3이었어요. 그 다음 코드는 E 코드였습니다. E 코드는 베이스가 6번 줄부터 1, 5, 1, 3, 5, 1. 그 다음 코드는 G 코드 역시 베이스는 6번 줄부터 1, 3, 5, 1, 3, 1. 그리고 마지막으로 A 코드는 베이스가 5번 줄부터 1, 5, 1, 3, 5. 이렇게 코드에 도수가 분포가 돼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이저로부터 가장 명확하게 소리가 바뀌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움직이는 건 한음밖에 없었던 거죠. 그 한음이 반음으로 떨어진, 3도가 반음으로 떨어진 그 코드가 무슨 코드다? 마이너 코드다. 그래서 메이저 코드에서 3도를 찾아서 그 3도를 반음 내려주면 마이너 코드가 되더라. 대표적으로 D 코드가 있었습니다. D 코드 2513, 3도는 1번 줄을 반음 내려주니 D 마이너가 됐던 거죠. A 2513, 2번 줄을 반음 내려주니 A 마이너라는 코드가 됐습니다. 나머지도 여기에 준하게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은 메이저 코드, 마이너 코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2가지의 큰 줄기가 있고요. 그 줄기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공통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세븐이었었죠. 세븐은 2가지 세븐이 있었습니다. 메이저 세븐이 있었고 세븐이 있었어요. 메이저 세븐이라는 것은 베이스를 제외한 자기 자신음, 즉 옥타브 위의 음정을 반음 내렸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C 코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본다면 1, 3, 5, 1이었죠. 이 1을 반음 내려서 개방현을 만들어 주니 C 메이저 7이 됐습니다. D 코드도 1, 5, 1, 2번 줄을 3프렛이죠. 반음 내려서 2프렛으로 만들어 줬더니 D 메이저 7이 됐고요.
G 코드 135, 131 중간에 1이 있지만 그 1이 공교롭게도 개방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줄은 건너뛰고 1번 줄 135, 131이니까요. 건너뛰고 1번 줄 3프렛을 발음 내려서 2프렛으로 옮겨주니 G 메이저 7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메이저 7이라고 하는 음정은 메이저 코드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 코드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D 마이너를 잡아보시면 D 마이너는 사실은 D 메이저에서 1번 줄이 지금 발음 움직인 거잖아요. 구성음 자체는 1513은 변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렇죠? 1513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151 2번 줄 이걸 발음 내리면 메이저 7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기본 코드가 무슨 코드이기 때문에 마이너 코드이기 때문에 마이너에 메이저 7이 더해지니까 이 코드 이름은 뭐다? D 마이너 메이저 7. 자,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D 마이너 메이저 7을 잡아보세요. 그러고 먼저 엄지로 4번 줄을 칩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D. 이번에 1번 줄을 치면서 마이너. 2번 줄을 치면서 메이저 7.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4번 줄을 친다는 얘기는 그 4번 줄이 무슨 음정이기 때문에 베이스 음정이기 때문에 D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3도가 반음 내려간, 근데 그 3도가 반음 내려간 게 몇 번 줄이기 때문에 1번 줄이기 때문에 1번 줄을 치면서 마이너. 그리고 조금 전에 움직였던 자기 자신을 반음 내려서 메이저 7 만들어준 그 줄이 몇 번 줄이기 때문에 2번 줄이기 때문에 메이저 7 D 마이너 메이저 7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변한 줄, 그 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D를 잡아보세요. 이번엔 이 D에서 오그먼트라고 하는 코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오그먼트는 5도를 반음 올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샵 5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뭐만 하면 돼요? 5도 찾아서 반음 올려만 주면 되잖아요. D라는 코드의 5도는 몇 번 줄입니까? 그렇지요. 1, 5니까요. 3번 줄에 2프렛. 이 2프렛을 반음 올린다면 몇 프렛으로? 3프렛으로 반음 올려주니까 D 오그먼트라고 하는 코드가 나왔습니다. D 오그먼트. 자, 여기서 요거는 잠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지금 제가 이렇게 화성학이라고 하면서 뭐 굳이 뭐 화성학이란 말은 좀 하긴 그렇지만 코드 이론이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코드 이론, 코드들을 좀 적극적으로 썼던 장르라고 한다면 그전에는 클래식 음악이 이제 대중 음악으로 자리 잡았을 때는 이런 코드에 대한 개념보다는 좀 멜로디, 무슨 대선율, 무슨 대위법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론적으로 이제 바탕이 됐다고 한다면요. 이 코드적인 화성학을 조금 더 꽃피웠던 그런 장르라고 한다면은 재즈를 볼 수가 있어요. 20세기 이제 들어왔을 때 재즈 음악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런 코드에 대한 이론들이 훨씬 더 이제 확립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재즈 하시는 분들이 그 멜로디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드를 적는데 매번 수기로 그거를 다 적으려고 하니까 귀찮았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좀 이렇게 약식 기호들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 메이저 7이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저기 옆에 저기서 요거 하나만 좀 봐주세요. 네. 음악실에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이 M자 쓰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C 하고요. 세모를 써요. 이렇게. 제가 일단 다시 그려드릴게요. 세모로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악보를 봤는데 무슨 라제미니, 스몰레미니 이런 거 없이 세모가 이렇게 적혀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아, 메이저 7이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요. 별거 아닌데 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벌써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지금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면 훨씬 더
빨리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세모를 쓰면은 이게 메이저 7이구나. 마이너 7은요. 저도 사실 그런 게 있는데 예전에 제가 막 악보 적고 막 했을 때 뭐 C 마이너 7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이거 그리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빼기를 이렇게 길게 적으면 이게 마이너구나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느 악보들을 이제 필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코드를 적는데 되게 많은 코드 적을 때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이런 단어들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지금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오그먼트라고 하는 게 C 오그먼트다 그러면 C 하고요. A, U, G라고 적잖아요. 저는 지금 설명하니까 천천히 적었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매번 적으려면 이것도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그먼트의 뜻을 보면은 오도를 발음 올린 샵5란 말이에요. 이렇게 적는 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주느냐? 요렇게 바꿔주자란 얘기예요. 플러스. 자, 잘 보셔야 돼요. C에 라지로 플러스를 하면 요거는 마이너 표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렇게 위에 플러스가 있으면 얘는 샵을 대체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C하고요. 이렇게 했어요. 이때 요 마이너스는 뭘 뜻하는 걸까요? 그렇죠. 플러스가 샵이니까 마이너스는 플랫을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이너 7 플랫 5라고 하는 코드가 있거든요. 이 코드도 좀 빨리 쓸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크게 마이너에서 7하고 작게 마이너하고 5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큰 이거는 마이너고요. 작은 요거는 플랫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기호를 확인을 해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오그먼트는 그 표시가 좀 많아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샵5를 쓰기도 하고 플러스를 하기도 하고 또는 플러스만 해서 잘 모르니까 플러스 5를 하기도 하고 오그먼트는 기호, 이 쓰는 기호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정도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럼 다시 볼게요. D 오그먼트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이게 D 오그먼트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3번 줄이 샵5 오도를 반음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음 올린 오도를 다시 반음 올려요. 그러면 몇 도가 될까요? 7도? 5도에서 5에서 샵5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반음을 올립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6도가 되겠죠? 6도는 영어로 6. 지금 3프렛을 반음 올려서 4프렛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 코드는 무슨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D6. D6. 그러니까 6로 가는 길은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식스를 여러분들이 찾을 때요, 얘는 낮은 음정으로 보면은 샵 5에서 반음 올라가는 걸로 볼 수 있잖아요. 얘는 또 뭡니까? 오그먼트가 되겠죠? 오그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또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요 7도. 우리는 요 장7도를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메이저 7이라고 그랬죠. 메이저 7에서 반음 내려가면 뭐가 돼요? 플랫 7의 구성음을 가진 7 코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플랫 7이 다시 반음 내려가니까 뭐가 됩니까? 6가 되죠. 그러니까 7 코드에서 이 7을 반음 내려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6가 되는 거란 얘기예요. 편도가 아니고요. 왕복. 다시 돌아가면 6에서 요 6 자리를 반음 올리면 무슨 코드가 되는 겁니까? 7 코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저를 그냥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메이저 7. 자, 이 메이저 7의 음정을 반음 내리면 따라하세요. 7 음정을 반음 내리면 6 음정을 반음 내리면 오그먼트. 반대로 오그먼트에서 샵5 한 거를 반음 올리면 6, 반음 올리면 7, 반음 올리면 메이저 7. 자, 그렇다는 얘기는 D 코드를 다시 한번 가서 D 코드에서 이 5도 음정 3번 줄 E 플랫을 반음 올려주면 D
D 오그먼트. 반음 올려주면 D6. 반음 올려주면 D7. D7 이게 D7 아니에요? 요것도 D7 맞아요. 여기서 7 음정이 무슨 음정이에요? 도라는 음정이란 말이에요. 이 도라는 음정이 3번 줄에서 보면 여기 무슨 음정입니까? 도라는 음정이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기타가 어려운 거예요. 피아노는 명확해요. 도레미파솔라시도의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그 음정 딱 누르면 거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뒤에서도 보면 도라는 음정이 여기도 도가 있지만 또 어디에도 도가 있어요? 여기도 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코드 이름이 하나가 있지만 모양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D7을 이런 D7을 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D7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잘 사용되지는 않지요. 왜? 불편하니까. 불편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아이는 딱딱한 걸 씹을 수 없잖아요. 이가 안 났으니까. 근데 우리는 오히려 딱딱한 걸 즐기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초창기 때는 D7 이렇게만 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실력이 좀 는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때로는 조금 딱딱한 코드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무조건 사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납득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D7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무슨 3핑거라는 주법으로 쓴다면 뭔가 소리가 한음씩 올라가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음반에서 듣기 가장 쉬운 건 정태춘 선생님의 시인의 마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창문을 열고 내다봐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G라고 그랬으니까 구성이 어떻게 돼요? 1, 3, 5지요. 5를 반음 올리니까 오그먼트, 반음 올리니까 6, 반음 올리니까 7. 스트럼으로 넘어갔을 때는 눈을 떠보면 회색 등 빌딩 사이로 보이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소리 오늘 가서 한번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정태춘 씨의 시인의 마을 또는 변진섭 씨의 새들처럼 이런 노래 들어보면 이 코드가 G7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코드 구성음에 대해서 이제 다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는 코드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G7은 10중 8구는 무슨 코드로 가냐? C 코드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 말에 이 코드 진행에 어휘 이런 것들 문장을 여러분들이 좀 외우시면 그 다음에 그냥 당연히 이렇게 코드가 진행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악보를 외울 때 전혀 어떤 사전 지식이 없이 악보를 외우려면 그냥 무작정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다음에는 다음 코드가 이런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외워주신다면 훨씬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악보를 외울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6니 오그먼트니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서스코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오늘 배워야 될 코드는 바로 마이너 7 플랫 5라는 코드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을 듣고 연습을 해오셨다면 이제는 이걸 해석을 좀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1도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겠죠. 베이스니까 1도는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그리고 마이너니까 구성이 뭐가 되겠어요? 예, 3도를 반음 내리는 플랫 3도예요. 그리고 7이니까 플랫 7도라고 되겠죠. 그 다음에 5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5도를 뭐 하래요? 플랫 5를 하래요. 베이스 일단은 1, 3, 5, 7을 먼저 찾아놓고 베이스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반음씩 내리면 되겠구나. 맞죠? 자, 그러면 볼게요. D 잡아보세요. D. 역시 우리는 D로 갑니다. D. D에서 마이너 만들게요. 마이너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3도를 반음 내립니다. 2로 1, 3. 3도를 반음 내려서 D 마이너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 만들래요. 7은 자기 자신에서 어떤 음이에요? 반음? 온음. 자기 자신에서 반음 떨어지면 뭐라고요? 메이저 7. 7은 두 칸. 그렇죠. 온음 두 칸이 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2번 줄 3프렛을 두 칸 떨어지니까 몇 프렛으로? 1프렛으로. 그럼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네, 1번 손가락으로 두 줄 잡아주면 되겠죠. 이 코드가 무슨 코드? D 마이너 7.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래요? 플랫 5. 5도를 찾아서 반음 내리래요. 5도가 몇 번 줄입니까? 그렇죠. 1, 5니까. 몇 프렛? 2프렛을 반음 내려서 1프렛. 그럼 또 어떻게 잡으면 돼요? 예, 1번 손가락으로 세 줄 잡아주면 되죠. 이게 무슨 코드다? 그렇지요. D 마이너 7 플랫 5.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요, 순서대로 얘기하고 좀 천천히 얘기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이너 7 플랫 5 읽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마이너 7 플랫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뭔지가 안 잡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마이너 7 플랫 5. 3도를 반음 내리고 7도를 온음 내리고 5도를 반음 내립니다. 7도는 메이저 7을 해서 보면은, 그쵸? 7도를 또 반음 내리고 5도도 반음 내립니다. 예, 그냥 다 반음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거 한번 해볼게요. B 마이너 한번 잡아볼게요. B 마이너. B 마이너. 이게 B 마이너예요. 자, B 마이너에서 마이너에 해당되는 줄은 몇 번 줄일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B는 무슨 형 코드이기 때문에 A형 코드이기 때문에 2로 1, 3. 요게 지금 플랫 3도 된 거예요. 일단 해결하고 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 7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 7, 1, 5, 1. 요걸 두 칸 내려갑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냥 얘를 떼주면 되죠. 그러면 이게 B 마이너 7이죠. B 마이너 7입니다. 이제 5도를 반음 내려야 되네요. 5도가 어디 있습니까? 4번 줄. 네, 2로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어디 있어요? 1번 줄이죠. 근데 요건 지금 발을 잡으니까 요거는 좀 내려가기가 애매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4번 줄만 한번 내려갈게요. 몇 프렛이 몇 프렛으로? 4프렛이 3프렛으로. 이렇게 가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을 좀 다시 바꿔준다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 1번 줄은 치면 안 되겠네요. 안 바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몇 번 줄에서 몇 번 줄까지 치고 있는 거예요? 5번에서 2번. 그렇지, 5번 줄에서 2번 줄까지. 그리고 이 만들어진 코드의 플랫 번호를 얘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2, 3, 2, 3이네요. 2, 3, 2, 3. 저는 요걸 이제 지그재그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걸 조금 손가락을 다르게 배열을 시킨다면 이렇게 배열시킬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B 마이너 7 플랫 5를 이렇게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B 마이너 7 플랫 5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B 마이너 7에서 나온 거라고요. B 마이너 7에서 5도를 반음 내려서 B 마이너 7 플랫 5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B 마이너 7, 그러니까 마이너 7 플랫 5를 어디서 따로 뚝 떨어져 온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빨리 찾으시려면 먼저 뭘 찾아야 돼요? 마이너 7을 먼저 찾으시라고요. 마이너 7 폼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잡은 상태에서 5도를 찾아서 반음 내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쵸?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 7까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이 마이너스 7 플랫 5 코드 찾는 거는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바로 죄송합니다. 잘 안 보이긴 한데 디미니시예요. 여러분 어떻게 프린트 보셔도 돼요. 디미니시 또는 디미니시 7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미니시 7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마이너스 7 플랫 5를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디미니시랑 얘는 되게 친해요. 이 마이너스 7 플랫 5의 별칭이 하나 있습니다. 별명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하프 디미니시. 네, 우리가 보통 하프 타임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중간에 이게 쉬는 타임을 하프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프 2분의 1 중간. 디미니시는 디미니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만큼만 중간만큼만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구성음과 얘 구성음은 상당수 많이 일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하나만 달라져요. 뭐만 달라지느냐? 바로 이 플랫 7이에요. 이 플랫 7 이미 7도로 반음 내렸잖아요. 그런데 디미니시를 만들려면요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줍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느냐? 더블 플랫 7이라고 얘기해요. 따라해보세요. 더블 플랫 7. 자, 더블 플랫 7 입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건가요? 아니요. 더블은 항상 뭐라는 얘기? 2배. 한 번 내린 걸 또 한 번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더블 플랫 7. 말장난이죠. 사실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걸까요? 예, 6랑 똑같은 거예요. 6랑. 그쵸?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음정을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홀수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1, 3, 5, 7. 그러니까 7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7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더블 플랫 7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D 마이너 메이저 7, D 마이너 7 플랫 5를 1프렛 3줄로 잡았어요. 이렇게. 그쵸? 자, 여기서 7도에 해당되는 게 몇 번 줄입니까? 2번 줄. 2번 줄 1프렛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다시 반음 내려줄게요. 그러면 1이 뭐가 되는 거죠? 0. 예, 개방현이 되는 거잖아요. 0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잡아줘야 돼요? 1번 손가락으로 다 잡기는 좀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네, 1번, 2번 손가락 뭐 또는 2번, 3번 손가락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요게 무슨 코드다? 디미니시 코드다. 7도를 또 반음 내렸기 때문에 디미니시 코드다. 플랫번으로 하면요 101 101 자, 지금 제가 4번 줄부터 쳤으니까 0, 1, 0, 1이 되겠죠? 0, 1, 0, 1 이것도 지그재그네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F코드 잡았으면 이 F코드가 평행 이동을 하면서 코드가 올라가듯이 이것도 평행 이동하면서 코드가 올라가겠죠? 이것도 각자의 디미니시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서 팁 하나 방금 이 지그재그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떤 코드를 보면서 했어요. 어떤 코드에서? 마이너스 7 플랫 5에서 그럼 지금 두 개 모양이 똑같은데 왜 이름이 달라요? 마이너스 7 플랫 5는 몇 번 줄에서 몇 번 줄까지였습니까? 네, 5번 줄에서 2번 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잡은 이 디미니시는 몇 번 줄에서 몇 번 줄? 네, 4번 줄에서 1번 줄. 그러니까 이걸 한 줄 위로 올라가면 이건 무슨 코드? 마이너스 7 플랫 5. 이게 내려가면 디미니시. 그 차이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무조건 지그재그라고 해서 다 디미니시는 아니란 얘기예요. 가운데 있으면 마이너스 7 플랫 5. 밑으로 내려가면 디미니시. 요것만 여러분들 이 차이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한 줄 위로 올라보세요. 얘가 마이너스 7 플랫 5래요. 마이너스 7 플랫 5래요. 지금 5번 줄부터 2번 줄까지 있으면. 그런데 우리 B-7 플랫 5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B-7 플랫 5. 그럼 요것도 디미니시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디미니시를 만들려면 일단 뭘 찾아야 돼요? 7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7은 지금 몇 번 줄인가요?
2번 줄이요? 3번 줄. 3. 그쵸? 아까 2로 1, 그러니까 7을 찾으려면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잡았잖아요. 이렇게 잡았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을 찾으려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7은 사실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로 1, 요게 7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어떻게 하면 반은 내려주면, 반은 내린다라는 건 칸수를 몇 칸? 한 칸. 지금 몇 프레스 누르고 계세요? 2프레스 눌렀으니까 그 몇 프레스로? 지금 가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손가락을 좀 바꿔야 되겠죠. 뭐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네, 1, 2번 손가락 바꿔주면 되겠죠. 요게 무슨 코드다? 디미니시. 베이스가 B니까 B 디미니시. 디미니시 폼이 요렇게 되더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요 중간 디미니시, 요 폼이 제가 예전에 기타를 막 치었을 때는 이 폼이 되게 잡기가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았던 폼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디미니시는 거의 대부분 요 지그재그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약에 디미니시를 내가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일단 4번 줄에서 1번 줄까지 디미니시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요건 좀 알았어. 근데 소리가 너무 높으니까 귀가 아파. 나 조금 낮은 음정에서 쓸래? 라고 한다면 이 디미니시도 여러분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도수가 높지는 않은데요. 빈도수가 높지는 않은데 다시 한번 2323 잡아보세요. 2323 2323 여기 디미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타의 특성 따라하세요. 1번 줄이 하면 6번 줄도 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 지금 기타 줄의 튜닝이 어떻게 되죠? 미, 라, 레, 솔, 시, 미잖아요. 1번 줄과 6번 줄은 옥타브는 다르지만 음정은 어떻습니까?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미니시를 잡았을 때 요 1번 줄 3프렛 요걸 6번 줄 3프렛으로 옮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요건 좀 잡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디미니시에서요 엄지로 6번 줄 3프렛 한번 눌러보세요. 요 모양 자체는 좀 어렵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 가지 폼으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부분 바레를 써가지고요 이렇게 잡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좀 복잡하니까 빈도수는 좀 작겠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베이스가 몇 번 줄에 있는 6번 줄에 있는 디미니시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외우거나 새로운 코드를 공부를 할 때는요 최소한 3가지의 폼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3가지의 기준은 뭐다? 베이스가 6번 줄에 있는 폼, 베이스가 5번 줄에 있는 폼, 베이스가 4번 줄에 있는 폼. 3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지그재그는 베이스가 4번 줄에 있는 폼, 이렇게 생긴 건 베이스가 5번 줄에 있는 폼, 이렇게 생긴 건 베이스가 6번 줄에 있는 폼.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신 프린트에 그 3가지 모양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디미니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렇게 잡았던 건 베이스가 4번 줄에 있는 폼, 이렇게 잡았던 건 베이스가 5번 줄에 있는 폼, 그리고 또 이렇게 잡는 건 베이스가 6번 줄에 있는 폼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제가 한 가지를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그건 좀 나중에 일단 이 폼 자체가 좀 익숙해졌을 때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디미니시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이 디미니시는 복잡하다면 복잡한 거고요. 쉽다면 되게 쉬워요. 자, 그 되게 쉬운 이유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디미니시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 C 코드를 한번 볼게요. C 코드는 도, 미, 솔이에요. 그죠? 자, 도, 미, 솔이 이렇게 있는데 도, 미, 솔에서 이 솔이 있어요. 솔을 가장 미음으로 내려올게요. 그럼 베이스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도미솔에서요 가장 높은 음인 솔을 가장 밑에 음으로 끌어내릴게요. 낮은 솔로. 그럼 베이스가 뭐가 돼요? 솔이죠. 솔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도, 미, 솔에서 가장 낮은 음은 도였어요.
근데 솔을 밑으로 가장 내려오면 도보다 더 낮은 솔로 내려오면 베이스는 뭘로 바뀌는 거예요? 솔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요, 구성음은 똑같아요. 도미솔이죠. 우린 도미솔이 무슨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C 코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코드는 C인데 베이스는 솔로 만들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C on G. 분수 코드를 우리가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D on F 샵이 무슨 뜻이에요? 코드는 D인데 베이스는 F 샵을 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D 코드 잡아보세요. D 코드의 1번 줄 음정, 요 1번 줄 음정, 이게 무슨 음정이에요? 이게 F 샵, 하샵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6번 줄로 가져가니까 코드는 D인데 베이스는 F 샵이 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자, 분수 코드라고 해가지고요, 베이스가 바뀌더라도 그 코드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 C라는 코드 자체는 지금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디미니쉬는요, 디미니쉬 구성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음정인지 지금 따지지 마세요. 그냥 디미니쉬 구성음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세요. 디미니쉬 7이니까 구성음이 4개죠, 4개. 이 4개는요, 어떤 음정을 미드으로 갖다 놓더라도 그 코드의 성질이 디미니쉬에서 바뀌지 않아요. 왜 그런지는 지금 설명하면은 지금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힘겹게 붙잡은 것들이 다 지금 날아가 버리니까 그냥 그렇다까지만 기억하세요. 아, 디미니쉬는 베이스가 밑으로 내려와도 디미니쉬라는 이름 자체가 바뀌지 않는구나. 다시 말하면 자, 요 지금 2, 3, 2, 3이 있습니다. 자, 요거 4번 줄 E 프렛 무슨 음정이죠? (4번) 줄 E 프렛 무슨 음정? 미, 영어로 E. 그러니까 요거는 E 디미니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3번 줄 3프렛 요거 무슨 음정이에요? C. 라샵. 라샵이라고 한다면 A 샵이 되겠죠. A 샵 디미니쉬이기도 하고, 2번 줄 E 프렛 요거는요 도샵이니까 C 샵 디미니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1번 줄 3프렛 요거는요 솔이니까 G 디미니쉬이기도 하다. 여기 지금 이 코드 폼 하나에 이름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4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퀴즈 하나만 내드릴게요. 여러분, 음정은 몇 개입니까? 7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7개 맞죠? 그런데요, 그것만 있어요? 도에 샵이 있죠. 레, 샵이 있죠. 자, 그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도, 따라하세요. 도샵, 레, 레샵, 미, 파, 미샵은 없지요? 미파는 바람이니까요. 파샵, 솔, 솔샵, 라, 라샵, 시. 도는 안 되죠. 도는 다시 자기니까. 그럼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12. 그래서 12음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7음계라는 것은 반음을 뺀 거, 그냥 스케일로 봤을 때는 7음계가 맞고요. 반음까지 포함한 모든 음계는 12음계예요. 12음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폼 하나에 코드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4개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거 4개 옆으로 하나 움직여 보겠습니다. 또 4개 있죠. 옆으로 하나 움직여 볼게요. 또 4개 있죠. 4, 3은 12. 디미니쉬는요. 자, 여러분들 하이 코드 잡을 때 우리가 뭐 어떻게 써요? F, F샵, G, G샵, A, A샵, B, C 쭉 올라가서 12개 다 하려면 몇 칸 가야 돼요? 12칸 가야 되죠.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미니쉬는 요 3개 안에 모든 디미니쉬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F라는 요 폼 하나를 내가 기억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폼 12칸 안에서 F를 찾을 확률은 12칸 분의 하나, 12분의 1이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디미니쉬는요, 몇 칸에? 3칸에 하나예요. 확률이 몇 분의 몇? 3분의 1. 대충 치면 맞는다. 디미니쉬 코드는요, 이거 여러분들이 막 찾으려고 굳이 애쓸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하면 너무 죄송합니다. 야매로 가르쳐줄지 모르겠지만 대충 치면 맞아요. 근데 대충 치면 맞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저는요 메이저 코드를 시작해서 마지막에 무슨 코드까지 왔어요? 디미니시까지 왔죠. 사실 알고 보면요 안정한 코드에서 불안정한까지 온 거예요. 디미니시는 가장 불안정한 코드예요. 이 코드가 영화에서 심심치 않게 사용이 됩니다. 요즘에 천만 영화 있잖아요. 파묘라고. 전 아직 못 봤는데 보고 싶기는 해요. 그런 공포 영화가 귀신이 꼭 나와야 공포 영화냐? 아니에요. 사운드만 가지고도 되게 불안하게 그렇잖아요. 사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클로즈업 되는데 그냥 클로즈업 되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오면 되게 막 불안하죠. 그죠? 이 코드가 무슨 코드예요? 디미니시. 불안한 코드다 보니까 음감이 아주 좋지 않는 이상은요.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사실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디미니시 코드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아직 그 코드를 잘 몰라요. 보통 만약에 C 코드인데 뭐 D 코드다 이러면 D 코드 모르면 사실 다른 코드 쓰면 틀릴 확률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디미니시는 일단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치고 싶은 세 개 중에 하나를 일단 잡으세요. 맞을 확률은 3분의 1.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틀렸다고 해서 그게 우리 귀에 너무 틀리게 들리지는 않아요. 물론 제대로 나중에 보면 틀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 원래 불편한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미니시 너무 겁먹지 마시란 얘기예요. 남들하고 같이 합주 같은 거 해요. 그래서 다른 코드 다 아는데 유독 디미니시는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그럼 대충 어떻게 하십니까? 대충 3개 중에 하나 해서 일단 치고 넘어가세요. 근데 넘어만 가면 안 되죠. 사실은 넘어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그 코드가 맞았는지 확인은 좀 해보셔야 되겠죠. 근데 그 코드 확인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뭐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적어도 개방일에서 3프렛, 4프렛 정도까지 음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음계를 어떻게 외우셨어요? 도레미파솔라시 도까지만 외우셨죠? 이제는 모두 외우셔야 돼요. 도, 도샵, 레, 레샵, 미, 파, 파샵. 이제 샵하고 플랫 정도를 조금씩은 익숙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 정도의 연차가 되셨어요. 그 정도까지는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괴롭힐게요. 이걸 이렇게만 외우시면 안 되죠. 코드는 뭐기 때문에? 영어기 때문에 C, C샵, D, D샵, E, F, F샵 이렇게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가장 쉽게 외우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들 실력 제일 빠르게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럼 저랑 체인지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면 돼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지금 제가 했던 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C, C샵, D, D샵. 여러분들은 지금 또 오늘 저한테 돈을 주시면서 저를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저는 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왜요? 저는 여러분 알려드려야 되니까 저는 입으로 했어요. 알고 있지만 저는 또 지금 이 시간에 복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으시면 뭐 하시라고요? 입으로 말씀하세요.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도 잡아보세요. 따라하세요. C, C샵. 4번 줄 개방형 치겠습니다. D, D샵, E, F, F샵. 이제 솔, G 가야 되니까 3번 줄 개방형 G, G샵, A, A샵. 4프렛은 B지만 B는 2번 줄 개방형 B, C, C샵, D, D샵. E는 1번 줄 개방형 E, F, F샵, G, G샵까지. 네. 이거를요 주말에 한 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반복입니다. 그냥 여러분 평소 연습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평소 연습하시기 전에 10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워밍업을 괜히 합니까? 프로 선수들 너무너무 뽕을 잘 차잖아요. 근데 왜 그분들 본 경기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을 1시간씩 하냐고요. 다치면 안 되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손가락, 뇌가 다치지 않으시려면요 갑자기 생각하면서 뇌가 과부하가 온다니까요. 미리 좀 뇌 근육을 풀어놓으셔야 돼요. E, F, F샵, G, G샵, A, A샵, B, C.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외워지실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4프렛까지만 제가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4프렛까지만 이해가 되는 그 순간 12프렛까지 쫘라르 펼쳐집니다. 다를 게 있어요? 4프렛이나 5프렛에서 12프렛까지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C, C샵, D, D샵, E, F, F샵, G, G샵, A, A샵, B, C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타를 우리가 배울 때 정답을 확 떠오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정답을 떠오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디미니시 여러분들 이거 지금 나중에 지금 제가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외우시겠죠. 근데 마이너 메이저 세븐 이런 거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걸 외우는 게 아니고 마이너 메이저 세븐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드는 더 이상 코드 사전은 내가 쳐다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만들어 놓고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악보라는 게 더 이상 나한테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다. 까지만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살짝 남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드는 맨 처음에 1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몇 도로 배웠어요? 3도를 위로 쌓았죠. 그 다음에 몇 도 쌓았습니까? 5도 쌓았죠. 자, 그리고 7도 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는 몇 도로 쌓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1, 3, 5, 7 홀수로 우리가 갔잖아요. 위에 9도일 거예요. 자, 무슨 그 위에 11도가 있고 그 위에 13도 있는데 11도, 13도는 사실 우리가 치기에는 그닥 뭐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절이다 보니까 7080 시절에는 이 9이라는 걸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90년 이후부터 96년 이후부터 2000년 이후부터는 얘가 좀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즐겨 들으시는 음악들 중에도 이런 코드들이 꽤나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7까지만 알면 기본 코드를 알았다고 했어요. 그 전 세대에는 7 코드도 부가 화음이었는데 지금은 7 코드까지는 기본 화음으로 쳐줍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조금 기타를 잘 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9까지는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1에서 9를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죠. 하지만 여기는 이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8이 있죠. 우리는 8이 뭐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1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8이 1이다. 왜요? 도레미파솔라시 도니까 다시 시작하니까 8은 1도예요. 그럼 9는요? 그렇죠. 9는 2도예요. 그러니까 9을 9으로 보시면 힘들어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베이스를 제외한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입에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따라하세요. 베이스를 제외한 자기 자신은 베이스는 베이스 쳐야 되니까요. 베이스를 제외한 자기 자신을 빨리 찾아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거기서 도레 관계니까 반음 오음 오음 그렇죠? 도레는 오음이니까요. 오음 옆으로 두 칸만 이동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C 코드 잡아보세요. C 이게 C예요. 그럼 베이스를 제외한 자기 자신은 어디 있습니까? 네, 2번 줄 1플랫이죠. 요게 8도 다시 1도 2도 만들려고 합니다. 옆으로 두 칸 가래요. 몇 번 손가락으로? 4번 손가락으로 잡아주면 되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금 C라는 코드에 9번째 음정을 더했잖아요. 더하다 따라세요. add C add 9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add 9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D 잡아보세요. D는 자 베이스를 제외한 자기 자신은 어디입니까? 2번 줄 3프렛이죠. 요거 옆으로 두 칸 가면요. 2번 줄 5프렛.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이거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요 2번 줄 5프렛은 무슨 음정이에요? 미 음정이죠. 미는 또 어디 있을까요? 1번 줄 쾌방형.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정확히 말하면 D add 9 하고 3도 생략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왜냐면 원래 요 1번 줄이 몇 도였어요?
3도인데 그걸 2도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3도가 지금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D add 9 3도 생략형. 근데 보통 생략형이란 말은 뺍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쓰는 게 있고요. 현장에서 쓰는 게 있는데 현장에서는 대충 이렇게 쓰고 D add 9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A 잡아보세요. A에서 자 그렇다면 add 9이 1도에서 5는 올리는 것도 되지만 또 뭐도 될까요? 3도에서 5는 내려간 것도 되겠죠. 3도에서 5는 내려간 것도 된단 말이에요. A 잡아보세요. A 3도 몇 번 줄? 2번 줄. 요게 3도란 말이에요. 요거 내려주면 5는 내려주면 이게 무슨 코드? A add 9.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구하시든 뭐 어둠의 영역을 구하시든 아니면 뭐 앞으로 사이트에서 구하시든 add 9이라는 게 보였다면 이제는 더 이상 겁내지 마시고 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하시면 add 9은 필수 요소는 아니다. 그냥 빼고 원래 코드를 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살짝 민트향 정도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없다고 해서 맛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살짝의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써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시고 아니 나는 굳이 뭐 여기까지는 그러면 그냥 add 9 빼고 원래 코드를 하더라도 즐기시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이저부터 시작해서 디미니시까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총알 지급해드린 거예요. 지금 총하고 총알 지급했습니다. 이제 총하고 총알 지급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사격 훈련해야 되겠죠. 사격을 쏜다는 얘기는 이야기를 흘려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어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문장을 써야 되겠죠. 문장이란 건 결국 뭡니까? 코드 진행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써져 있는 코드 진행을 그냥 읽었다면 걔네들이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아빠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빠가 방에 들어가신다. 문장이 되게 이야기가 되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코드는 그 다음에 어떤 코드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뜬금없는 코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납득이 가는 코드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다 이유가 있더라.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코드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